네, 안녕하세요. EBSI 수학 영역 강사로 지금 현재 있고 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최은지입니다. 네. 비가 좀 오기도 하고 여기가 저는 사실 구리에서 인천이면 경기도를 거의 반바퀴 넘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찍 출발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길은 막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좀 오기가 불편했어요. 부모님도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2011년 10년 말 그쯤부터 이제 EBS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되게 오래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진심을 다하면 언제나 그게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중에 좀 진정성이 느껴지게 좀 학생들을 대하고자 좀 많이 노력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제 진심을 담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요. 또 비도 오고 제 얘기를 잘 듣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좀 자극이 되고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입시 설명회를 전국을 이제 막 다녀요. 2016년, 15년에 제가 EBS 파견교사로 이제 있을 때는 학교에서 근무를 안 하고 EBS로 나가서 이제 강의도 찍고 강의 연구도 하고 전국의 입시 설명회를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도 1년에 진짜 뭐 한 6, 7번 갔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다니면 이렇게 한번 입시 설명회를 하고 돌아가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이제 변화, 심경의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입시 설명회 잘 들었어요. 이렇게 제 수강 후기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고 뭐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낙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은 부모님께서 제 얘기를 듣는 게 그냥 그래 뭐 그렇지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시작해 볼 텐데요. 보니까 학부모님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고3 담임 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3 담임을 딱 시작하고 애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가 쭉 이제 훑어봤는데 여기 친구들 거의 고3이죠? 맞아요? 고3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고2는 거의 없죠? 고1은 당연히 없죠. 입시 제도가 또 많이 바뀌니까. 자, 그래서 딱 봤는데 한 학생이 사실 우리 반 꼴찌였어요. 내신이 6.97이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상담을 했는데 사범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내신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기부를 아무리 들춰봐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무단이 좀 있어요. 무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잡은 지 이제 1학년 초반부터 마음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점점 가면서 마음을 잡아가면서 꿈을 정하고 이제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찰나였던 거죠.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지켜보니까 얘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래 좋아 뭐가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전국을 다 뒤졌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범대를 보낼 수 있을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하면 정시로 얘가 수능을 뚫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6.97에 전국의 어떤 사범대 국어교육과에서 얘를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뚫는 수밖에 없는데 정시로는 힘들 것 같고 이미 1년 만엔 쉽지 않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이제 같이 1년을 잘 계획해 나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애는 물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제 원서 쓰려고 상담을 하는데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대학 보낼 마음이 없어요. 얘가 중학교 때부터 무단도 많고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냥 좀 하려고 하는 거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빨리 전문대 보내서 기술을 빨리 자동차 정비 쪽 기술을 익혀서 얼른 자리 잡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대 원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얘랑 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얘가 선생님 진짜 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건데 그리고 1년을 보내고 있던 중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너무 학생하고의 그 관계도 있고 애를 보기도 그렇고 아이가 또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부모님은 또 이해가 가요. 부모님 이해 가죠. 사실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잘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어차피 전문대랑은 원서를 쓰는 게 다르니까 전문대도 쓰겠다. 그치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원서비도 아깝다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이시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만 좀 지원을 해달라 하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전국을 막 뒤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금하시죠? 갔어요.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사범대를 갔는데 국어교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돌고 돌아서 환경교육이라는 데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대학을 갈 때 이게 제가 여기 뭐 비공식적으로 그냥 우리 하는 얘기지만 꼭 내가 국어교육과를 가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범대학의 다른 과를 가서 전과를 하든가 아니면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근데 환경교육과는 국어교육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과였어요, 또. 그러니까 국어교육보다 훨씬 유리하죠.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갔는데 지금 이 학생은 군대도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몇 년 전 일이죠. 국어교육으로 잘 전과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결국은 임용만 잘 보면 되겠죠. 성공 사례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는 진짜 간절했어요.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더 이상의 기회를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해요? 우리 친구들? 예,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내 꿈이 이루어져요. 간절함의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그건 내가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나는 이걸 안 하면 안 돼라는 이유를 꼭 찾으시고요. 이 친구처럼 꼭 간절함을 가지고 남은 187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이 6.97보다 낮은 등급 혹시 있어요? 여기? 없죠? 이 친구도 해냈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신에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 그 어떤 얘기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같이 얘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은 할 건데 뒷부분은 거의 그냥 소개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학년별 코칭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진행을 좀 할 건데 나의 실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고3 담임을 시작하면 항상 처음에 학생들을 불러서 하는 게 있어요.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고 3학년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다면 그것까지 지금은 이제 4월도 봤잖아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펼쳐놓고
점수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재작년 정도 되니까 국어 B형이 있죠. B형, A형이 지금은 그냥 국어고 이제 수학 A형은 수학 나형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실제 한 학생의 성적을 쓴 건데요. 이걸 제가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쓴 다음에 성적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면 어떤 과목은 들쭉날쭉하고요. 어떤 과목은 좀 평이하게 잘 보는 것도 있고 물론 평이하게 못 보는 것도 있죠. 그건 그냥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평이하게 잘 나오는 건 하루에 그냥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들쭉날쭉한 과목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성적 분포를 그려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재수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를 안 하는 방법은 본인이 1년 동안 치렀던 시험 있죠. 3, 4, 6, 9 쭉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못 봤던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시험을 보면 내가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뭐예요? 빨간 그래프가 지금 좀 심각한 거죠.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메뉴에 있는 국어예요. 요 해가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우면 점수가 잘 나오고 어려우면 점수가 안 나오는 실력의 기복이 심한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내가 3월에 국어를 대박 쳤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1년 동안 내 실력을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좀 떨어져서 나와도 그래 이번엔 시간 조절을 못했어. 좀 떨어져서 나와도 그래 이번엔 내가 실수를 많이 했어. 뭐 이렇게 이제 감싸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근데 또 하다가 기복이 있어. 9월 모의고사 때 잘 봤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아 내 실력이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끝까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성적이 기복이 심한 과목은 내가 내 실력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과목은요. 그럼 포기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분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잘 나왔던 성적만 기억하면서 이게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고 있다면 분명히 실제 수능에서는 제일 안 나온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해서 따라잡지 않는다면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저랑은요 이제 대입 상담실이라고 해서 입시 정보 탭으로 가면 오늘 이제 제가 학습법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EBSI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 정보 탭으로 가면 여기에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개인 정보를 남기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뭐 내신이 6.97에 2학년 때는 학급 반장을 했고 1학년 때는 무단결석 몇 번에 뭐 이제 이런 쭉 자기 얘기를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뭐 3월 모의고사는 어땠고 4월은 어땠고 뭐 내신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은 뭐뭐뭐가 있고 뭐 학교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했고 이걸 구체적으로 남기면 상담을 해주세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그럼 물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시로 내 위치, 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내 계획을 또 점검하고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대학, 대입 전형, 어떤 전형으로 갈지. 요즘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저 학교 갈 때처럼 줄 세워서 딱 잘라서 어디 대학 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서 잘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잘 선택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시면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상담의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또 상담하시면서 요걸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 실력, 내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상황은 이래요. 질문자 상담글을 작성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나면 18시간, 매우 구체적이죠. 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거의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요. 문자가 가요. 답변이 된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학년별 코칭, 그 중에서도 저는 고3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고3이니까. 공부를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하죠. 187일 남은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네, 187일 남았죠. 이 기간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인데, 일단 EBS 커리큘럼을 보면 이래요. 홈페이지 한번 보실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이 보통 연계 교재라고 해서 70%를 연계해서 내겠다고 한 교재를 포함해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많이 보는 교재와 강의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좋은 강의와 교재가 있지만, 가장 먼저 2019 수능 개념은 개념을 공부하는, 이미 작년 12월에 나와서 올해 1월, 2월에 한참 많이 들었을 만한 강의와 교재고, 이건 각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활용한 강의 노트 기반으로 제작된 거예요. 개념 정리하기 좋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2019 수능 특강이랑 여기 와 있는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은 우리 이미 공부하고 있죠. 네, 요거 연계 교재죠. 수능 완성은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언제 나와요? 2월 말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2월 말 정도. 이건 완전 문제풀이 교재와 강의죠. 그리고 이제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강의도 있고요. 이 4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이제 다 서브 강의와 서브 교재들이에요. 물론 잘 이용하면 이제 다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인데,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하면서 공부 방법을 좀 같이 얘기할게요. 수능을 공부하려면 보통 요 3가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얘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념과 기출과 실전이에요. 뭐 다 납득이 가죠. 개념이 중요해. 당연히 알고. 그게 토대가 돼야 기출 문제는 뭐 당연히 나왔던 게 또 나올 테니까 기출 문제 중요한 건 다 알 거고, 실전이라는 건 뭐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그리고 뭐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실전 문제풀이겠죠. 이게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그럼 이게 각각 EBS 교재나 강의 뭐 이런 걸 빗대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은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기출의 미래가 이제 기출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능 특강이랑 완성은 실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개념은 사실 12월, 1월, 2월에 많이 들었을 거고, 개념 강의를 듣지 않아도 보통 그때쯤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187일이 남았고, 오늘이 벌써 5월 10일이고 12일이죠. 그럼 개념을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제 수강후기에 있는 글의 3분의 2가 그런 글이에요. 선생님,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걱정되시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개념 처음부터 초짜처럼 공부하시면 좀 힘들어요. 너무 과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도 좀 영리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능 특강,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 수능 특강으로 개념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수능 특강은 교재가 되게 좋게 말하면 이제 개념도 잡을 수 있고 실전 문제도 잡을 수 있는 교재예요. 종류가. 그래서 문제풀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강의도 실제로 수능 특강만으로도 개념을 잡을 수 있게 기획을 해요. 보통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영리하게 개념과 문제, 실전 문제를 같이 믹스해서 잡을 수 있게 계획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들은요, 역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특강을 위주로 개념과 연계 교재 혹은 실전 문제를 같이 잡아라. 그리고 이게 되면 마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돼요. 수능 완성이 6월 말에 나오잖아.
그러면 6월 25일에 지금 오픈 예정인데 25일이 됐어. 내 친구도 얘도 공부하고 얘도 수능 완성하는데 나는 아직도 수능 특강하고 있어. 이거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수능 완성은요, 진짜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만 된 상태면 수능 완성 문제는 혼자 풀고 모르는 것만 봐도 돼요. 문제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완벽하게 하고 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과목은 좀 더 수능 특강을 하고 7월, 8월 돼서 해도 괜찮아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끝나는 시기만 잘 맞추시면 돼요. 수능 전까지. 그리고 과목별로 또 차이가 있어도 되니까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강과 완성으로 개념과 이제 실전까지 봐야 되니까 꼼꼼하게 봐야죠.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연계교재가 아닌 다른 EBS 문제집 중에 이거 좋아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많지 않은데요. 다 좋긴 하니까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기출의 미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얘기해도, 왜냐하면 이게 기출이 특히 지금 상황에서 기출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땡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문제집은 어차피 다 기출 문제니까 문제 자체는 다 똑같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못 봐요, 그거를. 근데 기출의 미래는 3년치 기출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만 딱 반영한 거죠. 그래서 옛날 문제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생각해서 공부해요. 이것까지 공부만 하고 대신에 내 능력을 믿는 거죠. 확실하게만 공부하시면 응용력이 생겨요. 기출은 어차피 나온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의 미래 괜찮아요. 교재 좋고요. 강의도 있으니까 효율도 높아요. 모르는 거 바로 찾아보면 되니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뒤에 기출편, 미래편이 있어서 미래편은 기출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변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처럼 200일 안쪽으로 남은, 특히나 이런 상황에 기출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봐야 되고, 그렇다면 기출의 미래는 더없이 좋은 교재랑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강의랑 교재니까 잘 활용하세요. 연계는 아니에요. 또 어차피 기출은 뭐 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이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씩 메꿔가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얼마 안 남았고 고3이고 내신도 중요하고, 사실 내신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수능 지금 정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시를 제껴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수시에서 될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는 진짜 최악의 경우, 만약의 경우를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정시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시면 재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시부터 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쓰려서 이 학교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수시에서 배짱으로 지원을 하셔야죠. 근데 그 웬만하면 수시에서 맞춰서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재수할 마음이 없다면, 웬만하면. 그래서 일단 내신이 엄청 중요해요.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이 내신 관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면 시간 많으면 더 잘할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수능 만점자는 재수생보다 재학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관리하면서 공부하시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은 학교에서도 수능 특강이나 완성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시고요. 실제로 진도를 그렇게 나가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고3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이과 같은 경우는 기백이나 뭐 과학 2 과목들은 3학년 때 배우죠. 문과도 확통 같은 건 3학년 때 진도 나가는 학교도 좀 있죠. 그런 학생들은 그 진도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보실래요? EBS에 있는 강의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과학2만 위해서 만든 내신 강의예요. 이건 3학년을 위한 강의죠.
3학년 때 배우니까 이런 강의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분리하지 마세요. 과학투, 화학투나 뭐 이런 개념 정리를 내신 공부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수능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또 수능 특강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 많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핵심 개념을 10강씩,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정리한 압축 강의예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학교 시험 3주 완성, 요건 한 20강 안팎으로 기획된 강의들이라 여러분이 아마 EBS 기획 강의 활용하면 고3이어도 내신도 잡고 수능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신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들은 그냥 개념 정리를 끝내버려라. 학교 공부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버려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 중요한 개념은 다 통하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이제 지금 시기부터 되게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학습 점검표라는 건데 얘가 부족한 개념을 메꾸는데 매우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공부를 앞에서부터 쭉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를 풀다 보면 연속을 풀었는데 자꾸 틀려. 그러면 연속에 구멍이 있는 거야, 개념에. 그쵸? 함수의 연속 이러면. 그러면 내가 그 구멍을 찾아서 메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미적분 원을 다 볼 수는 없죠. 네. 다 다시 처음부터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념이 한꺼풀 된 것 같고 문제풀이를 같이 이제 하는 단계다. 그러면 학습 점검표를 만드시는데 얘는 제가 기출의 미래에 있는 핵심 주제를 표로 정리된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런 주제가 수학 같은 경우 시험에 잘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핵심 주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몇 문제씩 나왔는지도. 이게 이제 많이 나온 주제인데 이게 비단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사회과학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표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 핵심 주제만 쓰고 옆에는 빈칸을 10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내 현재 공부 상태를. 내가 예를 들어 미분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얘는 한 3개 정도 채울 정도로 맞고 틀리고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현재 상태를 색을 칠해요. 연필로. 그런 다음에 내가 요건 자신 있어. 그럼 10개를 다 칠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제를 이제 쭉 풀잖아요. 수능 특강을 이제 푼다든지 아니면 수능 특강을 한 번 보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풀면서 내 상태가 보이죠. 요 주제 많이 틀리네. 지워. 요거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맞네. 색칠해. 이건 이제 안 틀릴 수 있어. 꽉꽉 채워서 색칠해.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수능 볼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수능 완성 문제 풀 때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최종 점검할 때도 끝까지 하시고 마지막엔 모든 항목에 다 색칠이 됐을 때 시험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하는 건 더 하고 싶어요. 잘하는 거는 재밌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실력을. 그래야 못하는 걸 자꾸 더해서 채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도 볼 수 있고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위주로 공부해서 좀 구멍을 메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는 의미도 없어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표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건. 자, 그리고 기출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고요. 수능의 7대 함정이라고 이제 자꾸만 틀리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학습 점검표 활용하라는 거랑 맥락이 같거든요. 요 강의도 활용하시면 교재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자주 틀리는 유형을 모은 거죠. 7대 함정이라고 해서 요것도 잘 활용하시면 연계 교재 사이사이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기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사실은 기출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이라도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거죠. 이게 기본 방침이에요. 평가원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죠. 이런 거. 사실 이거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죠.
2013, 2014, 2015, 사실은 2016, 17, 18까지 계속 나온 것도 우린 알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와요. 심지어 같은 번호에 나와요. 근데 이런데도 기출을 안 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출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없으면 기출의 미래를 파세요. 지금 진짜 최저 점수 보장할 수 있어요. 기출만 파도 그 정도로. 근데 그게 개념을 공부를 왜 하라 그러냐면 안 그러면 외우게 되잖아, 기출을. 그럼 응용을 못 하니까 개념을 자꾸 깔면서 같이 기출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자꾸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공부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 혹시 수학을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쯤 되면 사실 고민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이제 갈려요. 아, 나는 아니다. 수학 가형이지만 나형으로 돌려야겠다. 또는 아니다. 나는 수학은 접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벌써 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수학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볼래요? 아,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좋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이죠? 60점 보장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수학을 60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강의는 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언제냐면 2016년에 10월이었어요. 10월. 마지막에 최종 점검 강의를 최하위권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EBS에서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학을 뭘 하겠어 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3 담임할 때 저희 반에 이제 등치 이만한 성악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고3 담임하던 애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엄마, 오늘 모의고사 봤잖아요. 오늘 모의고사 본 날이에요. 오늘 수학 점수 얘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애였거든요. 내가 7등급인데 얘 9등급이야 이러는 거예요. 수학이. 근데 우린 알죠. 그럴 수 있죠. 수학 9에서 6등급은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알죠? 점수도요. 실제로 5등급은 작년 수능 원점수 기준으로 38점인가 그랬어요. 커트가. 38점 위에면 5등급이었던 거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조금만 하면 5등급은 안 나와요. 그래도 4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60점대면 4등급이었어요. 작년에 문과 기준으로. 그러면 뭘 하면 되냐? 기출을 파는 거죠. 그리고 연계교재에 있는 레벨 1 문제랑 예제, 유제, 레벨 2에서 쉬운 거 이런 거 위주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출하고 엮어서 기출은 2점, 3점 기출, 4점에선 쉬운 기출 요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딱 20강을 했었나 그 당시에 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실제 글이에요. 이게 수능 본 다음 날인가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보다. 그죠? 보셨죠? 69점 맞았대요. 아마 4등급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또 늦게 공부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하고 35점만 맞자. 그래서 5등급 가자 이랬던 건데 35점은커녕 훨씬 잘 본 친구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5등급을 수없이 맞았는데 4등급이 간절했대요. 그랬는데 61점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수학을 밀어내고 있는 중이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저 강의를 들으면서 60점 보장 프로젝트 들으면서 먼저 회복을 하고요. 자신감을.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하세요.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하면 4등급이 나오는데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강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릴 건데 여기 보이죠? Q&A, 수강 후기 자료실 요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 강의를 200%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Q&A는요.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답답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도 바빠요, 사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바빠요. 그러니까 애들 상담도 해야지, 뭐 어디 쓸지 고민도 해야지. 전국을 다 뒤졌다니까. 이거 하려면 진짜 바쁜데 자꾸 와서 선생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자꾸 이러면 해주고 싶지만 예, 미안해서 애들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Q&A에 물어보세요. 여기에 꼭 내가 듣는 강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답변 금방 올라와요. 그러면 아마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수강후기 통해서 선생님하고 좀 소통 많이 하시고 자꾸만 자극을 받아야지.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공부는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득하게 앉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실은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진짜 좋은 자료 많이 올리시거든요. 내용 정리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강의 노트를 손글씨로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그거 보고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 다시 강의 보고 이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187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 아껴서 공부하는지 그거 알려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있는 거를 진짜 시간 없는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자료들 잘 활용하고 Q&A 활용하고 하면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영어 듣기는 100% 연계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 mp3 다운로드 보시면 기출문제 mp3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따로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고 가면서 들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5분 특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고3 담임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시켜봤고 면접도 준비를 저도 해봤고 하는데 면접이요. 이게 교과 면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인성 면접 정도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전공적 합성을 보려고 하면 대답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한 학생은 그때 당시에 좀 괜찮은 대학의 간호학과를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딱 보고 와서 선생님 저만 좀 그랬나 봐요. 어떤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딱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더래요. 간호학과니까 이제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면접도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물론 그 학생 붙었어요. 네, 교과 면접이었는데 잘 봤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을 볼 때도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면접을 볼 때 내가 관련된 것들 도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따로 나중에 물론 해야겠지만 수시로 이제 놀 때, 뭐 지나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5분 특강 다운받아서 조금씩 보시면 한 물음이라도 답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기도 쭉 있죠. 내 진로랑 관련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시 논술 관련해서 활용법 말씀드리면요. 요거 많이 모르고 계세요. 수시 논술 관련해서 여기 탭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학생부 전형 대비해서 이런 강의들이 있고요. 논술 전형 대비한 것들도 있고요. 적성고사나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문제집들도 있고 강의도 있어요.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이용하면 되게 유용하게 아마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논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여기 논술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첨삭을 해줘요. EBS 사이트에서. 몰랐죠. 이게 목요일마다 논제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선착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딱 맞춰서 다운받아서 빨리 써서 올리면 돼요. 저도 논술 봤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에. 근데 사실 논술이요. 한번 첨삭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논술 준비해야지 요이땅 하고 하면 10번 첨삭받는 것도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도 어렵고 진짜 비싼 돈 주고 받아야 되고 근데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잘 이용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고 혹시 안 되면 다른 글이 올라와요. 첨삭한 글이. 그걸 활용해서 내 거 이제 비교해 보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다 유형별로 나오고요. 논술 필독서 이것도 이제 짧은 강의로 올라와 있거든요. 100개 요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오다 가다가 들으시면 좀 좋을 거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입시 정보에 대해서도 EBS 사이트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 뉴스도 있고요. 입시 Q&A도 볼 수 있고 대학별 입시 정보도 볼 수 있어서 EBS 사이트 곳곳을 뒤지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고3 친구들은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187일 남겨놓고 뭐 웹툰 보는 시간에 보는 정도로만 허용해야지 이거 들어가서 보라고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EBS랑 놀자라고 해서 이벤트나 뭐 수능 만점 시크릿, 뭐 공감 영상, 선생님 영상, 꿈장 학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 웹툰 보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잘 안 되겠지만 자극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 꿈장 학생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EBS에선 되게 큰 행사예요. 저는 모든 행사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 행사는 진짜 꼭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꿈장 학생이라고? 들어본 사람 없어요. 이게 EBS를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 수기를 올려서 성공 사례를 올리면 그중에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상이랑. 근데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간절한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6.97 그 친구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EBS 활용해서 공부한 친구들 진짜 많은데 이걸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서 보시고 나중에 이 주인공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서 내년에 꿈장 학생 행사에서는 우리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봤는데 제 옆에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이 앉았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중대를 갔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정말 너무 간절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부라는 건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누구나 안자는 있어요. 안자는 있고 시간은 때우고 시간은 가는데 이 남은 187일을 얼마나 간절함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큰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알겠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